세계 최강 대국 미국, GDP 1위, 군사력 1위, 애플, 나이키, 테슬라, 음악부터 영화, 패션, IT, 심지어 우주 탐사까지 1등의 나라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안 좋은 걸로도 1등 많은데. 하지만 거의 모든 분야의 1등을 장악한 이 나라가 유독 약한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F1입니다. 전 세계가 매주 말 TV를 통해 F1 그랑프리에 매달려 있을 때 정작 미국은 F1을 유럽 귀족들의 장난감쯤으로 여겼고 관심도 인기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그랬던 미국이 요즘은 그 어느 나라보다 F1에 미쳐 있습니다. 마이애미, 오스틴, 라스베이거스까지 한 나라에서 그랑프리를 3번이나 개최하고 F1 더 무비까지 대박을 터뜨리며 미국 전역을 F1 홀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바뀌었기에 요새 미국인들이 F1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된 걸까요?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미국의 F1 입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답게 전통적으로 레이싱 문화가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스카가 오랫동안 절대적인 인기를 누려왔고 인디카 역시 인디 500이라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통해 매년 거대한 관중을 끌어모으며 주목받아왔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모터스포츠의 정점은 언제나 F1이었고 전세계 4억 5천만 명 이상이 F1을 시청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나스카나 인디카가 최고로 여겨졌죠. 그렇지만 F1을 아예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F1을 꾸준히 개최해온 나라입니다. 1959년 세브링에서 첫 그랑프리를 시작한 이래 워킨스 글렌, 롱비치, 라스베이거스, 디트로이트, 달라스, 피닉스, 인디애나폴리스 등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F1 그랑프리가 열렸죠. 또한 초창기에는 미국 출신 F1 드라이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필 힐, 마리오 안드레티 같은 드라이버들이 F1에서 활약했고 특히 1970년대 마리오 안드레티가 챔피언이 되었을 때는 미국에서 F1이 잠깐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의 F1의 인기가 장기간 침체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모터스포츠 문화가 완전히 내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동차 업계와 레이싱 드라이버들이 비싼 비용을 들여 미국 넘어 유럽과 경쟁하는 것보다 인디카와 나스카에 더욱 집중하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미국 드라이버가 F1에 진출한 일이 줄어들고 미국의 레이싱 스포츠 문화는 F1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 노선을 걷게 됐습니다. 또한 F1이 미국 내 트랙과 그랑프리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던 것도 미국 내 F1의 인기가 시들어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F1 개최를 실패하거나 중단했고 특히 2005년 인디애나폴리스의 미쉐린 타이어 사태는 미국 팬들에게 F1에 대한 큰 실망을 주며 이미지를 악화시켰죠. 그리고 수십 년간 F1을 이끌었던 F1의 전 CEO 버니 에클스턴의 고급화 전략 역시 미국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F1을 햄버거 가게가 아닌 미쉐린 레스토랑처럼 운영하길 원했습니다. F1이 나스카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유럽 귀족 스포츠 이미지로 인식되길 원했고 SNS와 디지털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며 미국 대중에게 F1을 접근성 떨어지는 종목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 유튜브나 SNS에서 F1을 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심지어 루이스 해밀턴이 인스타그램에 클립 하나 올렸다가 경고장을 받을 정도로 당시 F1의 문화는 꽤나 폐쇄적이었죠. 하지만 2017년 F1의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리버티 미디어가 F1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죠. 이전 CEO 버니 에클스턴은 SNS와 온라인 마케팅을 무시했지만 리버티 미디어는 팬 친화적 개방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고 F1을 글로벌 미국화된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시키고자 했습니다. ESPN이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미국 내 실시간 중계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고 F1은 SNS와 디지털 브랜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후 분석과 인터뷰, 하이라이트, 기술 해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수백만 명의 잠재 팬들에게 F1 입문용 무료 강의를 제공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넷플릭스의 본능의 질주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팬층을 대거 유입시켰습니다. 넷플릭스는 F1이라는 스포츠에 드라마 같은 내러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각 팀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하스 같은 중하위권 팀의 현실을 보여주며 F1을 완전히 새롭게 각인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 팬들은 처음으로 헬멧 속 드라이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 시리즈는 33개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넷플릭스 작품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넷플릭스와 SNS로 접하게 된 F1은 미국인들이 그동안 즐겨보던 인디카, 나스카와는 색다른 매력을 제공했습니다. F1은 인디카와 달리 각 팀이 직접 차를 설계 제작하고 시즌마다 기술력과 엔지니어링이 발전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또한 각 그랑프리가 열리는 글로벌 무대의 다양성과 무엇보다 고속 레이스가 주는 본능적 쾌감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팀의 철학과 드라이버의 서사 그리고 기술의 아름다움에 매력을 느끼게 됐죠. 또한 현재 F1의 CEO인 스테파노 도메니칼리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F1 경기를 그들의 눈앞으로 가져오기로 한 것이죠. 2012년 이후 오랫동안 미국 그랑프리는 오직 텍사스 오스틴에서만 열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두 번째 미국 그랑프리인 마이애미 그랑프리가 추가됐고 2023년에는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까지 추가됐죠. 특히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는
F1은 리버티 미디어가 직접 프로모터로 운영하며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감행했고 런칭 1년 전부터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쇼로 홍보한 결과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미국은 F1 그랑프리를 3번이나 개최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내 신규 팬은 7,300만 명이 증가했고 생중계 시청률이 2배나 상승했으며 젊은 F1 팬과 특히 여성 팬들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주말마다 팬들이 바에 모여 파티처럼 경기를 관람하고 텔레메트리와 각종 데이터, 뉴스까지 꼼꼼히 챙겨보며 F1을 즐기게 됐죠. 헐리우드 역시 이런 흐름을 읽고 F1 더 무비를 제작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F1을 영화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F1의 상업권자인 FOM의 허락을 받지 못해 번번이 고배를 마셨었죠. 하지만 리버티 미디어 인수 후 F1이 개방적으로 변했고 미국 내 인기도 치솟은 가운데 마침내 2025년 브래드 피트와 루이스 해밀턴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F1 더 무비는 미국에서만 약 1억 9천만 달러, 전세계 6억 2천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F1을 향한 미국 브랜드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포드는 2026년 레드불의 엔진 파트너로 F1에 복귀하고 주행그룹의 캐딜락 역시 신규 팀으로 출전을 확정지었죠. 그 밖에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F1 팀들의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장 많은 F1 팬과 그랑프리를 갖게 된 미국,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퍼즐은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줄 F1의 영웅입니다. 어느 나라든 스포츠 영웅 한 명이 탄생하면 온 나라 전체가 열광하기 마련이죠. 2019년 크리스천 풀리식이 첼시에 입단하자 미국 내 프리미어리그 시청자가 급증했고 야오밍이 NBA 휴스턴 로켓츠에 합류하자 중국 내 NBA 팬이 6억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로버트 쿠비짜가 F1에 복귀했을 때 폴란드의 F1 시청률이 256% 상승했고 막스 베르스타펜이 F1에 혜성같이 등장한 이후 네덜란드 전체 인구의 11%가 그의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우리도 박지성, 손흥민 덕분에 EPL 봤지. 스포츠 국가 영웅의 효과는 명확하지만 미국은 더욱이 승리하는 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문화를 가졌습니다. 톰 브레디, 마이클 펠프스, 르브론 제임스처럼 이긴 자만이 기억되죠. F1에는 하스 같은 미국 팀도 있었고 작년까지 윌리엄스의 로건 사전트라는 드라이버도 있었지만 포디움 지배는커녕 매경기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미국인들의 체면을 구겨버리게 일쑤였죠. 하지만 F1의 미국 인기는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서킷을 찾은 아이들이 F1 트랙 위를 달리는 드라이버를 보며 챔피언의 꿈을 꾸게 되고 그런 꿈이 쌓여 자연스럽게 투자와 인프라 그리고 문화의 확장으로 이어지겠죠. 그 과정 속에서 차세대 해밀턴이나 제2의 베르스타펜을 꿈꾸는 미국 루키들이 자라나고 언젠가 포디움의 정점에 서는 날도 오게 될 겁니다. 한국인 F1 드라이버도 언젠간 나오겠죠. 한때 F1을 유럽의 스포츠라 부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F1에서 미국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대 위로 올라섰고 새로운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고 하고 있죠. 세계의 그랑프리, 수천만 명의 팬, 그리고 하나의 열정, 모터스포츠의 심장은 이제 미국에서도 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 그랑프리, 그 현장에서 펼쳐질 F1의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보시죠. 근데 앞에 경기가 새벽에 열려가지고 이걸 볼 수 있을까?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거기에 멤버십 가입까지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